작품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는 일단 잠시 내리는 시간을 갖고 이럴 때는 아마 장면 전환이 되는 편집을 저는 안 움직이는 게 좋죠. 자연스럽게 해야 네. 되지. 김시월의 인터뷰.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작품 설명을 하실 때 레지던시 얘기를 네. 잠깐 하셨는데 또 사전 회의 때 한참 수다던 내용에서 그 백경원 작가님 레지던시 다녀오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외국 레지던시가 마냥 어려운 길은 아니지만 또 안 가본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고 뭔가 큰 결심을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다녀오신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고 또 본인이 가셨을 때 그런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기억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첫 해외 레지던시를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계기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네.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저는 어떤 내 작업이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네. 것들이 있어서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너는 해외로 무조건 한번 나가봐야 된다. 아, 아버지가 그렇게 네, 좀 권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푸시를 네. 하신 것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유학을 새롭게 가기에는 너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사부터 석사까지 그 쭉 스트레이트로 하는- 네, 스트레이트로 네. 했고 네. 이제 학교를 7년 만에 학부 대학원 통합해서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휴학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다시 지금 네, 유학을 가기는 그러고 싶진 그때는 그러고 싶진 않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또 석사를 두 번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어쨌든 해외는 나가보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레지던시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지던시라는 게 숙박이랑 작업실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다가 알게 된 게 덴마크에 있는 굴라야고 레지던시라는 네. 곳에 가게 됐어요. 그 가신 레지던시가 좀 또 활성화가 잘 된 그런 케이스였나 보죠? 네. 한 90년대 초반에 아마 설립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넘은 곳인데 네. 지금도 아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덴마크에 가시게 된 게 대학원을 마치고 네, 뭐 거의 바로 가신 네, 거예요? 1년 있다가 갔어요. 1년 정도 네. 준비하시고 뭐 네. 이렇게 레지던시에 그러면은 계셨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반년 있어요. 딱 반년, 6개월. 딱 6개월? 네. 그런 게 궁금해요. 그 계신 동안 살면서 작업만 하고 딱 끝낸다기보다는 있으면서 같이 한번 전시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좀 프로그램 같은 게 설계가 그 기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여러 레지던시가 있는데 그 기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가서 자유롭게 있다가 작업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그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근데 제가 레지던시마다 좀 다른 네, 거죠? 네. 그거는? 제가 간 거는 그냥 일반 레지던시 작가로 갔어요. 그럼 계시는 동안 생활이 네. 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그냥 네. 한국에서도 저는 뭐 아침 먹고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네, 점심 네. 먹고 저녁 먹고 그때까지 작업하고 나 안 돌아오고 가? 네. 뭐 그냥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다만 시간이 거기서 너무 한국에서의 다른 뭐 잡다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작업할 시간이 네, 작업할 많았다는 시간이 거죠? 너무 네. 많았고 뭐 중간에 동네 구경도 하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뭐 멀리 카놀라 유채밭이랑 뭐 네. 이런 거 구경 막 하고 수영도 하고 돌아와도 작업할 시간이 듣기만 엄청 해도 되게 좋은데요? 네. 네,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의 특징은 저녁마다 네. 이제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저녁을 차려요. 호스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이제 그날 저녁을 네.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게 큰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몇 분이 그럼 계신 거죠? 작가분이? 보통은 적게는 7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있기도 했고. 이게 그 저녁 당번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네. 한다는 거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레지던시니까 또 각국에서 오신 네.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했겠네요. 그 나라 음식으로 좀. 맞아요.
그래서 저 재밌겠다. 김치 만들었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왜? 전도에 실패하신 건가요? 네, 아니요. 다들 김치 전도에. 김치의 원래 맛을 모르니까 맛있게 드셨는데 네. 그냥 완전 되게 짠 그렇구나. 양배추 피클이 됐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백경은 작가님은 어떤 걸 딱 제일 하셨을 때? 그럼 아니면 또 반응이 좋았던 거는 어떤 거 있었나요?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되게 좋아들 하셨고 네네. 뭐 카레 같은 것도 만들었고 닭볶음탕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근데 거기는 이제 외국 작가들이 많으니까 네. 베지테리언도 많고 비건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 채소 요리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딴소리긴 한데 네. 서양에서 비건들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되게 좀 더 다채롭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뭐 하다못해 브로콜리를 찍어 먹는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면 참 좋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되게 재밌으셨겠네요. 듣기만 해도 뭔가 네, 제가 재밌었어요. 낭만을 가득 뭔가 충전하는 느낌이. 네, 딱 좋은 시기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아까 덴마크에 두 번째 다녀가셨다는 네.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처음에 6개월 네. 있다 오시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위로 또 가시게 네, 됐나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제가 거기에 테크니션으로 지원을 했다가 네.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네네.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좀 되게 질질 끌었거든요. 엄청 오래 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 엄청 오래 끌어서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제가 그동안 너무 기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미안했는지 저한테 너가 대신에 그냥 한번 여기에 너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네. 이제 펀딩도 좀 도와줄게. 펀드도 좀 해줄게 해가지고 네. 그런 금전적인 것에서 좀 도움을 받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네. 한 2달 정도 여정으로 다녀오게 된 거였죠. 이제 또 레지던시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덴마크가 아닌 다른 나라 경험도 네. 영국을 다녀오셨다고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영국 레지던시 가시면서 또 하셨던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네, 그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 해요. 네. 영국에서 고사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사리 맞나요? 레볼루션. 고사리 레볼루션. 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네, 아이고. 고사리 레볼루션 네. 맞습니다. 고사리 레볼루션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이제 영국에 가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영국에 가게 된 거는 제가 덴마크에서 알게 된 영국 분께서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전시를 기획해서 하시는데 네. 작가들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거기 전시를 해요. 그때가 한국 작가들을 모셔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그런 기획 단계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렸고 작가 섭외하는 거랑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작가들 미팅하고 하는 거를 좀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전시 기간 동안에 혹시 너랑 또 누군가 한 명 같이 와가지고 둘이서 어떤 협업을 해서 이거를 또 영국 브리티시 비엔날레에 전시를 하면 어떻겠니? 하고 좋은 일이 기회네요.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친구 김진 작가님이랑 둘이 네. 가게 돼가지고 네. 둘이서 평생 해볼 일 없었던 설치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도자 매체로 설치 작업을 네, 하신 거죠. 네, 네.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네, 한번 네, 네, 네.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그룹인데 고사리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각각 이제 좋아하는 네. 단어를 한 개씩 얘기해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하나씩 단어를 네, 딱 네, 네. 했는데 네, 난 이 단어 좋고 저 단어 좋고 해서 네. 조합해봤는데 말이 괜찮은 거예요, 조합이. 경원 작가님이 어떤 거였어요? 제가 고사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의미를 붙여서 고사리 손처럼 약한 힘으로 만드는 네, 네. 얼핏 보기에는 약하지만 사실 고사리도 되게 약한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질기잖아요.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생존해 왔으니까. 네, 그쵸. 양치 식물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고사리 같은 힘으로 손으로 만드는 혁명이다 해가지고 고사리 레볼루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희 작업 자체는 페미니즘, 그리고 휴머니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작업이에요. 네, 노동, 인권. 이 딱 실물을 보고 하면은 더 저기 저쪽 자리에 있는데 바로 책상에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가셔야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거야. 이것도 아까 꺼내놨어요. 아, 이거야. 네. 이게 고사리 레볼루션으로 만든 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네, 고사리 레볼루션의 작업이에요. 네. 작업 중 한 개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고 그 설치된 모습은 푸른색으로 칠해진 벽면에다가 이 거울이 굉장히 이제 멀티플로 네,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한 벽을 네, 다 채워서 채우고 있어요. 네. 완성된 설치 작품인 네. 거죠. 이 조형 형태가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은 게 네. 그 영국 브리티시 세라믹 비엔날레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스토크 온 트렌트라고 해가지고 네. 스토크 온 트렌트라는 도시예요. 네. 근데 거기가 옛날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시기서부터 도자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뭐 웨지우드 같은 공장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웨지우드가 되게 어떻게 유명한 사례죠? 유명한 도자기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도자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막 그 도시 전체를 막 까만 먹구름 이렇게 연기가 스모그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대요.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여자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처우가 별로 좋지 페이도 별로 많이 못 받고 네. 심지어 어린 남자 아이들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일하는 시간은 되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다시 조명하는, 그분들한테 바치는, 헌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이 형식은 웨지우드의 그런 작업들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네. 그리고 웨지우드 도자기들을 보면 푸른색 바탕의 도자기 배경 위에다가 네. 하얀색으로 어떤 사람들의 피규어들이 뭐 대부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이나 인간들의 신화적 인물 모티브가 많죠.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형식만 따오고 벽면 또 푸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네. 웨지우드 블루에서 따온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스폰지질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프레스 캐스팅 기법을 이용해서 했고 이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붙였어요. 네. 한 유닛 네. 다 이렇게 붙이신 네. 거예요? 정말 그 노동자들처럼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직접 재현을 하신 거네요. 네, 이 재현을 과정을. 했어요. 거기서 영국에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네. 좀 작품을 더 의미로 완성하는 느낌입니다. 네. 웨지우드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 이후에 영국에서 산업도자 영역에서 굉장히 흥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과서적으로도 네. 배우는 어떤 그런, 회사의 네. 기물인데 그 발전의 이면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그렇죠. 희생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부조 형식으로 만드는 그 잘 팔린 웨지우드의 도자기는 네. 신화적 인물들이 모티브가 네. 되었으나 그게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면에 가려져 있던 네.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부조로 이제 네. 신화적 인물 대신 차용을 하셨고 네. 심지어 이들의 노동을 여기에 직접 하나하나 또 맞아요. 재현했어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렇게 하신 거를 또 한국에 와서도 한 번 더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에 와서 2018년에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뮤지엄에서 네. 전시를 했고 네. 그때는 이제 그 큐레이터 분께서 한국 도자 산업과 관련된 거를 또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네. 이제 청주에 있는 한국 도자기 공장을 한국 도자기. 네. 네.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여성 노동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과 관련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네. 한 번 더 같은 맥락으로 네, 재현을 작업은 하신 완전 다른 작업이고. 네, 이 부조 형식이랑은 좀 다른가요? 네 달라요. 하긴 이거는 웨지우드의 그거를 차용하신 거였고 네. 그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실물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를 협찬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안 쓰는 접시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런 한 25cm 정도 되는 지름 25cm 정도 되는 이런 플랫한 도자기인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네. 뒷면에다가 그 공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면 네. 뭐 캐스팅하는 분 그리고 뭐 전사하시는 분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얼리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 시유를 담당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분들이 각자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도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전사지로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그 접시 뒷면에다가 그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 한국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 네, 제일 중요한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이 네, 전사 형식으로 작품에 이제 붙어서 인스톨레이션이 네. 된 거네요. 네. 뭐 스퀴즈 같은 것도 네.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초시계도 있었고 스프레이건 같은 것도 그것만 눕기 따가지고 전사지로 프린팅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완성을 했고 그걸 어떤 패턴처럼 멀리서 네. 보면 도자기 날개에 붙어 있는 패턴처럼 네. 만들었고 그 중앙에는 이제 보통은 한국 도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도자기 보면 뒷면에 다 도자 회사의 메이커 이름이 붙잖아요. 네. 네, 저희는 그때는 이제 그 공정을 담당하는 여자 그 노동자의 이름을 전사해가지고 네, 그게 메이커인 것처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한국 네. 도자기 사례로 한 번 더 하신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의 어떤 베리에이션으로 또 네. 다른 방식으로 또 지역의 또 환경에 맞춰서 풀이가 나름대로 다시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또 고사리 레볼루션의 계획은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는 서로 하고 있는데 네네. 김진 작가님도 바쁘고 저도 많이 바쁘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로 다시. 네, 아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네. 같이 다루고 싶었던 게 네. 백경원 작가님이 또 전시를 같이 네. 하는 전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묘합이라는 네, 이름이죠. 네. 묘합의 이름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그 전시 모임은 토끼띠 동갑 친구들의 네. 모임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갑이어서 뭔가 좀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게 좀 중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이다라는 게 좀 이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띠를 따가지고 묘합이라고 했고 네. 의외의 조합이란 뜻도 되고 묘합이 네. 동갑인 다 네.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몇 분 정도? 공예 작업을 하는 네. 7명이요. 7명이세요. 그 가끔씩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면은 너무 그분들끼리 찍힌 사진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또 보기도 좋았고 네. 또 매체도 좀 다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작가들 분들이 또 계신가요? 백경원 작가님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도자 둘, 금속 둘, 금속 3명이네요. 금속 셋, 그리고 오칠하는 작가, 그 다음에 가죽 다루는 작가 이렇게 해서 7명인데 각각 뭐 같은 매체를 다뤄도 하는 방식들이 다 너무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겹치지는 않아요. 그게 좋네요. 네. 각자의 딱 그 개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주기적으로 전시를 좀 기획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한 2년에 2, 3년에 한 번 정도 할 거고 네. 첫 전시는 2020년에 했어요. 재작년. 네, 재작년 가을에. 네.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네. 2년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 초에 토끼띠를 맞이해서 내년이 토끼해거든요. 그래요? 네. 까만 토끼해여가지고 네네. 내년 초에 맞춰서 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토끼띠가 된 기념으로 뭔가 주제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해보려고요. 좀 부럽기도 하네요. 보통 이제 작업하는 동료들도 뭐 저희가 뭐 같은 동문들도 있고 전시를 하다 보면 만나는 인연들도 있는데 같은 나이에서 그렇게 8분이 네. 모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리고 또 같은 나이라고 해도 마음이 맞아가지고 딱 네. 같이 전시를 하는 게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저도 네. 이제 그런 인연이 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도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제일 그런 걸 주도적으로 같이 좀 으쌰으쌰 하시는 편인가요? 거의 다 비슷하게 네. 다 하고 있고 특별히 누가 좀 더 나서고 이렇지는 않아요. 백경원 작가님은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리액션? 리액션 담당인가요? 보통 아이돌들 신인 아이돌도 그 인터뷰할 때 네. 저는 팀에서
뭘 맡고 있습니다. 아,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아, 저는 제가 뭐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네. 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의견 좀 더 내고 이렇게. 격려. 네, 저는 약간 참모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고사리 프로젝트랑 묘합이랑 두 어떤 그룹의 뭐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겠죠. 그게 백경원 작가님이 좀 더 다양한 작업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참 풍부해 보인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런 말도 했었죠. 이제 본인이 작업만 하는 것보다는 되게 이런저런 다양한 거에도 욕심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랑 뭐 저도 좀 그렇고요. 네. 그 약간 그런 공감을 좀 나눴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질문도 했었죠. 도자 작가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안 했으면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연기. 네, 마음이 있고 또 글 쓰는 것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근데 아마 다 잘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하게 된 거는 네. 이 직업을 택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네. 마무리가 딱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큐 할 때 아니야 끝났어? 아, 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거 말이 힘드네. 쉬어달라는데 안 쉬게 해주네. 아니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아, 지금 다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미안합니다. 딱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백경원 작가님이 쉬었다 하셔야 될까 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